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최근까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주장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뿐이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왜 막느냐고 물었더니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설과 관련한 전화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과 해병대 한 고위 간부가 대화를 나눈 건데 여기에 VIP 경로 관련 김 사령관의 육성이 담겨 있던 겁니다. 공수처는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김 사령관과 통화한 간부를 조사했고 김 사령관이 VIP 경로에 대한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밝힌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경로설의 진술과 물증을 모두 확보한 공수처는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사도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최소 1,519명.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동원 기간은 쏙 빼고 사도광산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7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맺힌 역사는 사라지고 관광지 사도섬만 남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도광산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아베 내각 때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세계유산, 그러니까 근대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그들이 이루어냈던 근대화의 결과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는 이제 큰 야망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 아베가 비록 이제 사망은 하였지만 아베가 닦아놓은 토대가 지금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일본 우익은 진화를 계속해서 세대를 변천하면서 진화를 해서 지금 이제 이 산업유산과 교과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계속 주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미친 영향력은 상당하고 이후에도 이것은 조금 약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 유적은 바로 일본이 침략 전쟁을 했다는 증거이고 식민 지배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곳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고모 씨에게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지급 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액만 무려 3억 원 상당. 22년 전인 2002년 5월 누군가 고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고 씨는 각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에 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남성은 50대 이모 씨.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가짜 차용증을 이용해 소송 사기를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받았다는 변제각서. 정말 고 씨가 작성했을까? 필적감정 전문가는 글자를 구성하는 점과 획인, 자획의 구성과 형태, 위치, 길이와 비율 등을 비교한 결과 변제각서의 필체가 고 씨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씨는 돈을 빌린 근거로 견적서를 제출했다는데 날짜가 2000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렸다는 시점은 2002년입니다. 또 당시 10대 지적장애인 소녀가 견적서에 기재된 것처럼 건설 자재를 이 씨에게 요청할 이유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지급 명령을 결정했을까? 제주지방법원은 차용증이 있으면 명령이 나갈 수 있다며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자체보다 이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 고 씨에게는 위험한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5.18) 조사위가 밝히지 못한 44년 전 광주의 진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1980년 당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간 비밀 전문. 체로키 전문은 5.18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공개된 이 문서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광주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진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인민재판 등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해당 문서 분석을 통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신군부에게 들은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음을 당시 실무 책임자 로버트 리치 한국과장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5.18 관련 오염된 정보를 미국에 흘려 정보를 교란시킨 전두환과 신군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자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군지 5.18 조사위는 과제를 풀어내지 못했고 전두환은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책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지만 44년 전 광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미래를 위한 투쟁은 시민들의 승리였음을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